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쌍둥이로 보이는 외국인 자매가 엄청나게 큰 여행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 처음인 듯 지하철이 신기하다는 듯이 두리번거리던 외국인 자매는 이윽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이 들리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문이 열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자매는 들고 있던 음료수까지 떨어뜨리며 휴대폰을 꺼내고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감탄사를 터뜨리며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자매는 한국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개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하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정육점을 물려받아 현재 20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는 저희 정육점은 저와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교대로 근무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가업의 가게였기에 저와 동생 루시아는 다른 친구들은 젊음을 즐기며 놀 때 열심히 정육점을 운영해 나갔고 그 덕분인지 저희 정육점은 리스본에서 꽤 유명해지며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동생 루시아는 자신의 근무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저에게 가게를 조금 더 봐달라고 했고 저는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약 1시간 뒤 동생은 가게로 뛰어들어오더니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는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알 수 없는 기쁜 표정을 보였습니다. 가게를 휴업해야 된다는 동생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저는 오히려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자신이 마트 경품에 응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 상품인 한국 여행에 당첨되었다면서 모든 여행 경비는 물론 한국에 있는 고급 호텔의 숙박까지 경품으로 받아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동생의 손에 들려있던 항공권과 경품 설명서를 볼 수 있었고 정말로 한국으로의 일주일 여행 경비는 물론 고급 호텔의 숙소까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한 번 더 마트 측에 문의 전화를 걸어본 저는 동생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뜻밖의 찾아온 한국으로의 무료 여행 기회에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줄곧 동생과 함께 정육점의 고기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고기를 사기 위해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시기는 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게를 보게 되면 제공하는 서비스나 고기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린 엄청난 결심이었죠. 특히 얼마 전부터 동생이 자기 친구들이 최근 한국으로의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면서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우연하게 찾아온 한국으로의 무료 여행 기회는 마치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 루시아는 2일 정도의 한국 여행 준비 기간을 거쳐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가슴은 너무나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동생은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중 몇몇은 실제 이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살기 좋고 여행하기에도 좋은 멋진 나라라며 저보다 더 들뜬 모습을 보였죠.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와 루시아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컴퓨터를 통해 저희가 여행하게 될 관광 경로와 한국인들의 특징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보를 찾아봤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극찬밖에 없는 한국 여행 후기에 더욱 더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십 시간의 비행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은 엄청난 높이의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보았을 때부터 불빛이 반짝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경품으로 얻게 된 한국 여행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녁 비행기를 타게 된 저와 루시아는 다소 늦은 시간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은 전혀 저녁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왜 한국이 빨리빨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한 번의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인지 그 이유 또한 찾을 수 있었죠. 한국 시각으로 다소 늦은 시간인 9시에 공항에 도착한 저와 루시아는 공항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한국의 공항은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평화롭게 공항에서 식사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리스본에서는 정확히 7시가 넘으면
일부 포르투갈의 위험한 조직원들이 공항을 점령하고 자리값을 받아내거나 당당하게 공항 여행객들의 물품을 훔쳐가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공항의 외곽 구석에는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자리를 잡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공항 구석에는 그저 쉴 수 있는 테이블과 비싸 보이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더군요. 저와 동생 루시아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왜 다들 한국 여행을 그렇게나 좋아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고 몸과 밀착해 무겁게 들고 다니던 여행의 짐들을 그제서야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에 도착한 한국이었기에 저와 루시아는 곧바로 경품 회사가 예약해준 한국의 호텔 시설로 향했는데 호텔의 정문에 도착한 순간 포르투갈과 비교도 되지 않는 호텔의 외관과 규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했던 것은 호텔의 내부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호텔의 외관 건물은 엄청난 규모의 최신식 호텔 빌딩이었지만 실제 머물게 될 호텔의 내부 객실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온돌 시스템과 다양한 한국적인 문양 그리고 나무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객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국의 특성상 이처럼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객실로 내부를 꾸민 것 같았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바닥에 그만 몸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너무 추우면 히터 형식의 전열기구를 가동하지만 아무래도 공기를 이용한 방식이다 보니 오래 틀고 있으면 얼굴이 가렵거나 목이 아픈데 한국의 온돌은 바닥을 이용한 난방이라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정보를 조금 찾아보니 한국은 오래전 한국인 선조들의 지혜로 이러한 온돌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현대화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1시간도 겪지 않은 온돌의 따뜻함에 정말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의 추위를 녹인 저와 동생 루시아는 한국에서의 일주일 여행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곧바로 따뜻한 바닥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한국의 한강으로 가기로 했고 그렇게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호텔을 나서게 되었죠. 역시나 일찍 밖으로 나왔음에도 길거리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우울한 포르투갈의 어두운 길거리와는 다르게 사람들과 길거리 자체가 너무나 쾌활했습니다. 동생도 그러한 기운을 느꼈는지 표정이 밝아 보였고 저와 동생은 한강으로 가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을 난생 처음 이용하기로 했죠. 사실 처음 공항에 도착하고 난 직후 지하철을 타고 호텔까지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너무나 빠듯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었기에 지하철을 타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강으로 이동하는 것에 제일 빠른 길이 지하철로 나와 있어서 운이 좋게도 저와 동생은 지하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에도 지하철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리스본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철 구역들은 너무 낡고 더러워서 일부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 교통수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호텔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들어온 저와 동생은 눈앞에 펼쳐진 깨끗한 지하도에 그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그곳에는 이미 지하 공간을 이용한 편의점은 물론 심지어 옷가게까지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리스본에서 겪어본 지하의 더러운 공기와 먼지가 많은 상태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고 저는 왜 한국인들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만 나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이나 지하도에 있는 옷가게를 구경하던 저와 동생은 지하철이 오는 시간을 휴대폰 앱으로 확인했고 그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5분 뒤 저희가 타려던 지하철이 도착했고 탑승을 하기 위한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저와 동생은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난 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고 말았는데요. 눈앞에 보이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서 저희가 운영하던 정육점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옆에는 채소와 식료품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한 저와 동생은 일단은 지하철을 타야겠다는 생각에 문이 닫히기 직전 눈앞에 있던 지하철 내부의 정육점으로 올라탔고 그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시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매우 신기했던 것은 몇몇 한국인분들은 정육점에 물건을 고르거나 채소들의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하철 안에서 시장이 형성된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지하철 내부에서 신선한 고기를 팔고 있던 정육점은
저와 동생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한눈에 보아도 품질이 좋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팔고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 있던 한국인 승객들 그 누구도 무방비 상태로 보관되고 있던 비싼 고기를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한 저희 표정 때문인지 정육점 사장님께서는 저희 보고 외국인이냐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고, 이내 휴대폰을 꺼내 드시고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의 지하철을 활용한 일종의 전통시장 축제라며, 원래는 아예 폐지되었던 축제지만 서울 시민들의 요청으로 딱 한 번만 더 이러한 지하철 시장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을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설명을 해주셨죠.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고기를 팔고 채소를 파는 것도 모자라 옷까지 팔고 있는 모습에 저와 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포르투갈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던 상황에 마치 신세계를 겪는 것 같았습니다. 정육점 사장님께서는 마침 시식용 육회가 준비되어 있다면서 한우로 만든 육회를 조금 썰어서 건네주셨고,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먹은 그날의 한우 육회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고 신기한 육회였죠. 특히 포르투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품질이 좋은 고기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팔고 있는 한국의 한우는 제가 본 소고기 중 제일 품질이 좋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예 이곳에서 저녁에 먹을 고기를 사는 것은 어떻겠냐며 거금을 투자해 한우와 삼겹살을 사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지하철 객실에서의 먹거리 쇼핑에 저와 동생은 옆에 있던 채소 가게와 옷가게까지 구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한국의 지하철 상태에 계속해서 감탄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뒤 저와 동생은 한강 근처 지하철역에 하차하게 되었고, 내리고 나서도 동생과 방금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다는 서로의 대화를 나누며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걷다 보니 그럼 한국에서 실제 운영하는 길거리 정육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리스본에서 저와 동생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동생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한강으로 향하던 도중 너무나 쉽게 길거리에 정육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와 동생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평범한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자물쇠로 잠그지 않은 채 그저 평범하고도 무방비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본에서는 좀도둑과 노숙자들이 고기를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고기를 꺼내놓은 진열대에는 무조건 자물쇠로 관리하거나 아예 모형을 꺼내놓는 정육점도 있는데, 한국은 실물 그대로의 신선한 고기 상태를 볼 수 있었음에도 누구나 손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육점을 관리하는 한국인 주인분께서는 대뜸 저희에게 손사래를 치며 잠깐 여기 있으라는 듯한 몸짓을 하시더니 앞치마를 벗으시고는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시더군요. 무슨 영문인가 싶어 오늘 도대체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저와 동생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그 사이 그만 고기를 사려는 손님이 들어오시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저와 동생을 보시더니 많이 당황하신 듯 손가락으로 진열되어 있던 소고기를 가리키셨고, 저는 소고기가 필요하시다는 생각에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구매하려는 고기가 어떤 용도인지 한국어로 묻게 되었죠. 힘들게 오신 손님을 돌려보낼 수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주머니께서 필요한 국거리용 소고기를 꺼내드리고 한국의 지폐 현금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일부러 돈을 맞춰주신 듯 저울 위에 가격을 보시더니 고기를 챙겨 곧바로 가게 밖으로 나가셨고, 저와 동생은 인생 처음으로 다른 정육점의 운영을 도왔다는 사실에 이게 한국인가라는 놀라운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서는 한결 개운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계산대 위에 지폐를 보고는 고기를 팔았냐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황하시는 사장님을 위해 제가 리스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육점의 사진을 보여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매우 뿌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저에게 악수를 청하셨죠. 한국의 치안과 생활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면 이처럼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화장실이 급해 가게를 맡기셨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저와 대화를 나누더니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인 것 같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나라의 정육점 가게를 맡아 팔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호탕한 웃음까지 보였죠. 그렇게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행복한 한국 여행을 마친 저와 동생은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동생은 바로 어제를 마지막으로
리스본에서의 정육점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저희는 한국의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값싼 상가 건물을 구할 수 있었고 그곳에 저희만의 정육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똑같았던 저와 동생은 한국에서 돌아오고 난 후 한국으로의 직접 이민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죠. 앞으로 한국인분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팔고 싶은 마음과 이제 저희도 어엿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요즘은 그저 행복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